과거에 암 의심 소견으로 인해서 보상 처리가 거절되고 보험 계약도 해지된 그런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서는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보내온 문서인데, 여기 제목상으로 보면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그 다음에 해지 확인서 이렇게 되어 있고, 보험사가 이번에 가입자 측에서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를 하고 처리 결과에 대한 그 안내를 가입자 측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암으로 진단이 되셔가지고 보상 청구를 하셨는데, 이 과거에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위반이 발견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후에 별도로 현장 심사를 진행을 하거나 손해사정 업체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는 사례들은 이 병원의 과거 기록이라든지 병력, 그 다음에 각종 검사 결과 서류들,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 보험 가입 시에 알려야 될 사항들을 제대로 알렸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가입 기간이 좀 짧은 한 3년 이내의 계약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3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이 병의 시점 자체가 가입 이전으로 좀 추정되거나 의심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3년이 넘었다고 해도 이런 형식의 조사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암으로 진단을 받고 청구를 하셨는데, 이 보험사에서는 현장 심사를 실시를 했고 위반 사실을 발견해서 이 보험금을 부지급 처리하고 이 보험 계약도 해지된다, 이런 식의 안내장을 가입자한테 발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조사한 사항을 보면은 이 보험 가입 5년 이내에 대학병원에서 7번 통원한 사실, 그 다음에 CT 검사를 해서 이 암 의심 소견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CT 검사 결과에서 이 낭종에 대한 부분이 이미 확인이 되었다는 거, 가입 이전이죠. 이 크기도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낭종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데,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7번이나 통원을 하신 거죠. 일반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 대학병원에서 7번씩 통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낭종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이즈 변화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하신 거고, 초음파나 CT 검사, 이런 검사 결과지들이 그 병원에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 가입 3개월 이내에 병원에, 이것도 이제 같은 대학병원에 3번 통원했다는 거, 그 다음에 암 소견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경과 관찰 및 약물 처방을 90일치 받았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리지 않고 보험에 이제 가입을 해서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분의 보험 계약에서는 이 5년 이내에 7회 이상 통원할 시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이렇게 돼 있는데, 7번 이상을 가게 되면은 그게 병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횟수로, 예를 들어서 같은 원인으로 6회면은 고지할 사항이 아니겠지만 7번 이상의 이제 통원을 하게 되면은 요 자체가 고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행했던 이런 검사 결과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분의 사실상 이제 보험 계약일이 여기라고 치면은 이 보험 가입 이전부터 종양이 있었고 계속 관찰을 해오다가 이제 가입을 하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 암으로 진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종양 자체의 발생 시점이 이 가입 이전부터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는 쟁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암의 진단 확정은 의사가 암이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보험약관에서 정해진 규정에 의하면 이 조직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면은 보험에서의 암의 진단은 병리 진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전에는 조직검사나 이런 게 한 게 없어가지고 요거에 관한 이제 쟁점은 될 수는 있지만, 다만 이게 이제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 고지 의무 위반 사실과 그 이번에 청구한 그 보험 사고 간에 연관성이 없어야 되는데, 이 연관성이 이런 케이스는 성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가입 전에 진단 확정이 아니다 이런 쟁점을 떠나서 이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 처리되고 보상 처리도 거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3개월 이내에는 질병의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런 것들을 또 알리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가입 이전에 7번 통원이라 할지라도, 이게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5회 통원이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위반은 아닐지라도 요거에 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하실 때 이 질문이 유병자나 간편심사 이런 거는 질문이 좀 몇 가지가 안 되지만,
일반적인 보험은 뭐 직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이 대략 한 20개, 뭐 20개 이상 되는 그런 보험들이 많은데 그 질문 내용들을 꼼꼼히 읽고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도 여기에도 위반이 걸리고 요거에도 위반이 걸려서 결론적으로는 청구한 이 암과의 연관성도 좀 끊을 수가 없어서 요거는 해결이 이제 되지는 않았던 사례인데, 이 보험사에서는 또 이런 해지 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해지하고 보상도 안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라, 본인의 이제 날인과 서명을 해라, 이런 확인서를 받아가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반드시 써야 되는 의무적인 그런 서류는 아니고 보험사에서도 가입자의 이의 제기를 대비한 그런 정도의 용도로 받아두는 서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서류에는 뭐 무조건 서명을 해야 될 뭐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 전에 과거의 암 의심 소견, 이거 자체는 확정은 아니지만 그 암 의심 소견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도 뭐 검사를 한다든지 의사가 뭐 진찰을 한다든지 이런 이력들이 이제 남게 되고, 그런 이력들은 이 병원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보상 심사를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기억으로 뭐 과거에 뭐 암으로 확진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암의 확진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차트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이런 차트, 의무기록 이런 거에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확정 진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위반 사실에 걸리게 되고, 그것이 이번에 보험금 청구권과의 연관성이 성립을 한다면 과거에 이제 확진이 아닌 의심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보상 처리는 이렇게 거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